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이죠?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정들 때문에 한동안 뉴스를 못 읽었는데요. 밀린 뉴스들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상징 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라서 저도 언제였나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2009년이었네요. 광화문에서부터 한강까지 국가상징거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가대표거리로서 적합한 명칭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상징거리 명칭에 대한 국민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런 공고도 있었고 지금 연결은 안 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노들섬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강로, 그러니까 한강대교 북단으로 해가지고 용산역 지나서 서울역 지나서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당시에 이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이 한강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용산 미군부대 이전하고 나서 공원 만드는 문제 등등 해서 한때 굉장히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잊혀졌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느냐? 국가상징거리의 주유소가 웬 말이냐? 이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강로 변에 있는 주유소 건물들이 하나씩 영업을 마치고 국가상징거리에 걸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나 봅니다. 사실 국가상징거리 드립은 좀 오바고 한강로가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수립되었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많은 민간 사업들이 추진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미안 용산이나 아니면 용산 푸르지오 서밋 또는 태평양 신사옥 지금 한창 건물 올라가고 있는 용산 센트럴파크 행턴 스퀘어 이런 민간이 주축이 된 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개발 유인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이 아닌 기존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들도 헐고 건물을 다시 짓는 이런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한강로의 사례만은 아니겠죠. 앞으로 점차 도심지 내에 좋은 땅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주유소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건물들로 바뀔 것 같아요.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곳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었던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용산 한강로로 온다라고 했는데 이 옛날에 데이컨 빌딩 자리 지금 이제 LG 플러스 건물이 들어선 그 옆에 새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인데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용일주유소란 곳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주유를 했는데 건물 신축하게 돼서 영업 종료한다고 이제 그런 안내문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용산에 들어와서 거의 한 2004년도 이때부터 이용하던 굉장히 오래 이용했던 주유소인데 실제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유소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어디서 주유해야 되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건물 들어오는 그 옆쪽에 있는데 그 지역도 예전부터 건물 짓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던 땅이라서 거기마저도 없어지면 진짜 한강로 이 국가상징거리 안에서 주유소가 별로 없는 서울역까지 올라가면 주유소 하나 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주유소도 나중에 건물 짓지 않을까. 지금 강남 테헤란로에서 주유소 찾기 어려운 것처럼 좋은 땅에 주유소들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랫동안 보아오고 또 이용해왔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아쉽긴 하네요. 기사에서는 비슷한 사례들을 좀 더 조사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근래에 분양하는 곳들 또는 비싼 아파트 분양하는 곳들 이런 곳들 중에서 과거에 주유소였던 땅들이 좀 덜어 있대요. 마포구 합정동에 있었던 SK 합정주유소 자리에도 오피스텔을 지어서 20층짜리 오피스텔 144시라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짓는다고 하고 광진구 자양동에 더 라운 펜트하우스라는 오피스텔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네요. 여기도 분양가가 되게 비싼 고급 오피스텔을 이렇게 지어서 분양했는데 여기도 주유소 자리였대요. 제가 올해 주유소 사업을 하는 한 집안의 자제분하고 어쩌다 식사할 일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주유소가 보면 다 알짜 땅들이잖아요. 도시화가 훨씬 더 진행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런 주유소 땅들은 더욱더 알짜 땅들이 될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한 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 토지들을 어떤 식으로 상가나 빌딩 이런 식으로 시행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이 기사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역시 또 부럽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여서 뚝 끊긴 서울 아파트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의 거래가 2달째 급속히 잦아들고 있는데, 주택 보유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시장 합동조사라는 경량을 피해 대거 관망 모드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거래 절벽이다.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매물들이 쑥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 치고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감소한 게 아니라 급할 것 없는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인 측면이 크다. 호가가 1, 2억씩 급등하는 단지를 속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희망 가격 차이가 벌어진 탓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갈아타기 수요 매물들, 주로 이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아니면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1주택자 매물들. 1주택자는 비과세인 경우도 많고 9억 초과라고 하더라도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기에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꼭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가격 좀 조정받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거의 1주택자들 물건들이 많아요. 다주택자 매물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임대사업자를 묶어놨거나 했기 때문에 매물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1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갈아타기든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든, 근데 추가 부동산 규제책으로 거론되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허들을 높이는 이런 추가 규제책 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주택자 매물들은 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규제가 더 안 나오면 다행이지, 1주택자 매물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완화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죠. 앞으로 시장에 매물들이 좀 나오려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판단이 소유자들로 하여금 들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 등으로 충격 매물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텐데, 한편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무역 협상 기대, 기업 실적 호재 등으로 뉴욕 증시가 S&P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도인들을 조급하게 느끼게 해서 매물이 좀 나오게끔 할 만한 그런 기사들은 잘 안 보이네요. 요 근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누가 어떻게 거래를 해서 돈을 얼만큼 벌었다. 한 건 거래했는데 10억 이상 차익을 벌어들인 사람이 5년간 1만 명 이상 된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고, 이번에는 부동산 단타족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거든요. 왜 이런 자료가 나왔냐?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어떤 식으로 신고됐는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국회에서 손을 보려고 한다, 만들려고 한다,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뉘앙스는 단타족, 10억 이상, 이런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엄청 폭리를 취하고 있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섞여 있는 그런 보도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유기간 3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 20만 5,898건으로 74% 늘었고, 매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초단타 거래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자체가 단기 매매 중과가 있죠.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딱 1년 들고 있다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의 거래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도 비규제 지역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초단타로 먹겠다고 들어가는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기사의 뉘앙스는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 규제책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단기 매매들 막아야겠다. 그러면 중과를 또 다시 더 강하게 때릴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단기 매매 중과는 옛날에는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중과세 안 맞고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됐었거든요. 이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단기 매매 중과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준 거거든요. 아마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스크랩해두었던 뉴스들이 많아서요. 여러 개의 영상으로 조금 나눠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영상도 기다려주세요.